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또 상승했죠. 다우가 0.37% 올랐고 나스닥 0.72%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아시겠지만 쿼드루플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쿼드루플 만기가 이제 상방 쪽으로 겨냥이 됐는지 계속해서 상방 쪽에서 주가 조정 없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또 연준이 얼마 전에 FMC 회의를 통해서 16일, 17일 날 0.25%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투자 심리 뭐 이런 것들이 유지됐다 이렇게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아펙 그러니까 이번 이제 돌아오는 달에 이제 아펙 회의가 있죠. 부산에서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협력체 정상회의인데요. 이때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이렇게 만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시진핑이가 뭐 미국 못 갈 이유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미중 관계가 개선되나 하나 어떤 기대감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거죠. 뭐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금리 인하는 끝났고 또 10월달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무역 분쟁, 그렇죠? 이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합의를 못 봤잖아요. 히토류 때문에. 미국이 만약 히토류만 뭐 없었다면은 아마 합의도 안 봤고 그냥 막 관세를 밀어붙였을 텐데 히토류 때문에 뭐 계속 100일씩 연장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결이 되는지 아마 시장에서는 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그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같이 모였잖아요. 거기에 대한 뭐 대응도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모습이었고요. 약간 이게 시장에 나오진 않았는데 그 악재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미국의 그 연방정부 예산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연장 임시화를 쓰고 있어요. 예산안 합의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거의 다 끝나고 있어서 그 일시적 업무정지 상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기 위해서 그 미 상원에서 그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요. 부결됐어요. 임시 예산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요게 조금 나와요. 물론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연방정부 예산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서 S&P에서 S&P 신용평가기관에서 미국 신용등을 강등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때 이 상황이 다시 도래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시장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합의를 봐서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어려움 없게 해야 되는데 그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부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의 화두가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항상 보면 생각지 못했던 뉴스가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 미 정부가 일시적인 셧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있는 돈 뭐 이렇게 깔려있는 돈 이제 쓰게 되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한 달 정도 여유 있다 그러거든요. 하지만 일단 심리적인 게임이잖아요. 주시장은 심리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과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뭐 관전 포인트. 왜냐하면 지난주에 AI 관련주들이 또 시장을 많이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도 반도체, 그렇죠? 다 연결되는 구조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HBM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밀리고 있어서 미국 정부가 뭐 마이크론에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살아나는지 한번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개인 소비 지출 지난번에는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 그러는데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세 부분이 마무리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네, 진행형에서 그에 대한 어떤 여진, 충격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계속 지표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를 좀 보시면 다우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0.55까지 갔다 약간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요. 월봉상으로 딱 또 꽉 찼죠. 네, 딱 꽉 찬 모습이고 나스닥도 거의 다 꽉 찼죠. 이게 23,000 정도, 한 400포인트 좀 안 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꽉 차는 분위기인데 다 채운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항상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건 없는데 꽉 채우는 경우도 있고 약간 슈팅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못 가서 무너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나스닥과 다우는 진짜 뭐 거의 꽉 찬 스트라이크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주말 나온 뉴스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그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뭐 그 얘기를 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이 좀 다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미국은 현금으로 거절하는 거고 우리는 투자해서 얻는 걸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서로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문제는 그때 하고도 우리가 이제 관세 문제가 일본처럼 15%로 못 내려왔죠. 아직 못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3,500불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엄청 큰 돈이에요. 우리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이거든요. 우리 원래 적정 외환보유고가 옛날에는 8,200억 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주장하는 어떤 학자도 있었는데 어쨌든 4천억 불에 3,500 불을 현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외환위기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이 이 미국과 어떤 합의를 아펙 전에 나오는지 아펙 때 나오는지 이걸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관세가 25%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보복 관세를 잘하잖아요. 미국 트럼프는 보복관세, 뭐 중국도 뭐 뭐만한 보복관세, 뭐만한 보복관세 막 계속 인도도 지난번에 뭐 유럽 러시아 원유 수입했다고 보복관세 매기고 있잖아요. 막 그런 식의 모습이 나올까봐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왜냐면 요게 요 근래에 계속 뉴스로 나와요. 3,500불. 주말 내내 요 뉴스 나오더라고요. 3,500불 투자된 뭐 국내 일자리라든가 경제가 다 망가진다. 뭐 실제로 과거 2015년부터 2024년도에 해외 직접 투자, FDI라고 하는데요. 그게 크게 난 시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조업의 고용 비중,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동시에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죠. 미국에다 건물 져가지고 거기서 그 노동자를 구입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생산 인력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없어지니까. 특히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에 가서 그 현대차와 LG엔솔이 합작한 투자에 한국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노동 일을 하는데 그걸 다 붙잡아가지고 다 우리나라 출국했잖아요. 출국해서 왔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 뉴스 나온 것 중에 뭐냐면 이제 그런 비자, 미국에서 일하는 비자도 10만 달러에 팔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 돈 개념으로만 모든 걸 하니까 좀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아, 그렇게 되면 뭐하러 미국에 다 투자합니까? 그럼 미국 사람만 다 고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태가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왜 갑자기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그렇죠? 정부에서도 나오고 그냥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장의 화두가 되라는 생각. 항상 뉴스는 나오는 게 꼭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뜬금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무제한 통화 사업을 원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3,500발을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 주고 달러 놔두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5, 6년 전부터 미국이 통화 사업을 안 해줘요. 통화 사업을 안 해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엔화였다면 엔화처럼 기축통화였다면 좀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약간 기축통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그 주말에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타이틀에서 나오고 있어서 갑자기 나오는 뉴스라 이걸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그 엄청 강하죠. 엄청 강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뭐 계속 양봉 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갑자기 흔들리고 있어요. 외국인의 매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급이 바뀌고 있죠. 여기서 지금 기관은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했고요. 9월 15일부터 외국인은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9월 17일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기관은 9월 15일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외국인은 이때부터 바뀐 거예요. 요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 외국인의 어떤 매수의 변화가 이 월말 가면서 변화가 오는지 요게 관전 포인트가 더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월 초에 엄청 많이 샀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량을 좀 줄이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 구조, 수익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시장에서는 제가 보는 경우로서는 여기가 쉽지 않은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다가오는지 봐야 되겠죠. 특히 오늘 윗끌리 만기죠. 윗끌리 만기는 또 기관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매수를 하려나?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퐁당퐁당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